10만 년 전에는 인간이 아주 평범한 동물이었다.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살았고 많은 다른 동물들보다 강하지 않았다. 인간은 작은 그룹으로 살았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다른 큰 동물들, 예를 들어 코끼리나 호랑이는 인간보다 더 강했다. 인간의 두뇌는 컸지만 몸은 약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동물을 사냥했다. 하지만 인간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인간은 지구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른 동물들도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의미 없는 동물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동물이 되었는지 설명한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새로운 언어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능력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더 복잡한 정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와 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가십이라고 합니다. 가십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 나라, 법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공동의 상상력 덕분에 큰 집단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보다 강력해진 비결입니다. 인지혁명은 우리에게 지식의 나무를 주었습니다. 사냥꾼과 채집인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오늘 어디로 갈지 이야기했다. 여자들은 보통 열매와 뿌리를 찾으러 갔다. 남자들은 동물을 사냥하러 멀리 떠났다. 사냥은 위험했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채집한 음식은 모두가 나누어 먹었다. 그들은 배가 고플 때만 먹고 남은 음식은 없었다. 낮에는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은 도구를 만들었다. 돌로 칼과 창을 만들었다. 저녁이 되면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밤에는 동굴이나 나무 아래에서 잤다.
하루 일과는 자연의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현대인보다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풍요로웠다. 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네안데르탈인 같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피엔스는 더 똑똑하고 더 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피엔스는 배를 타고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에는 아주 큰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사피엔스는 그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곧 호주에서 큰 동물들이 많이 멸종했습니다. 나중에 사피엔스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아메리카에도 매머드 같은 큰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사냥 때문에 이 동물들도 멸종했습니다. 사피엔스는 농업혁명이 인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라리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고 말한다. 농업은 사피엔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 하지만 그 음식은 덜 다양하고 영양가가 낮았다. 사냥과 채집을 하던 사람들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 농부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야 했다. 수렵 채집인들은 일하는 시간이 훨씬 적었다. 농업은 또한 많은 질병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가축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다. 인구는 늘었지만 개인의 삶은 더 나빠졌다. 하라리는 이것을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힘들게 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더 불평등한 사회에 살게 되었다. 농업혁명은 인간을 자연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결국 사피엔스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농업혁명 후,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큰 건물과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런 건축물의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는 단순한 돌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공통된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상의 질서는 수천 명이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서를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노동력을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왕, 사제, 농부, 노예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는 글로 기록되어 더 강해졌습니다. 글은 사람들이 같은 규칙을 따르도록 도왔습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뇌는 크지만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신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공유된 신화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게 도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큰 변화였습니다. 기억만으로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공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식민지 시대에 더 강해졌습니다. 인종차별은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낫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불평등이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역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같은 방식으로 불평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적 이유가 불평등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역사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이디어를 믿게 되었습니다. 돈은 모든 문화를 연결하는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많은 다른 민족을 하나의 정치 시스템 아래 통합했습니다. 종교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집단의 일부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룹만이 서로 교류했습니다. 나중에는 대륙 전체가 연결되었습니다. 무역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문화는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역사의 화살은 우리를 점점 더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특별한 물건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직접 교환했어요. 하지만 물건 교환은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신발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바나나를 원한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 그 사람이 신발을 원하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인 교환 수단을 만들었어요. 돈이 그 역할을 해요. 돈은 어떤 물건이든 살 수 있어요. 또 돈은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돈을 사용해요. 원래는 조개나 금 같은 것을 돈으로 썼어요. 나중에는 종이돈이 나왔어요. 오늘날에는 컴퓨터 안에 있는 숫자도 돈이에요. 돈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요. 돈 덕분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물건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제국은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큰 나라였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어요. 제국은 힘을 사용했지만 평화와 법도 가져왔어요. 로마 제국은 좋은 예예요. 로마인들은 길, 법, 언어를 퍼뜨렸어요. 중국 제국도 비슷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믿게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국의 통치 아래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제로 문화를 바꿔야 했어요. 제국의 비전은 하나의 큰 문명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생각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줘요. 제국은 결국 무너졌지만 그들의 언어와 법은 남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제국 시대의 유산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를 형성했어요. 종교는 인간이 큰 집단에서 협력하도록 도왔습니다.
초기 종교는 지역적이었고 자연의 영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보편적인 새로운 종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은 보편적 종교의 예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더 높은 권력의 눈에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종교들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해도 이 규칙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이 더 커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공통된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때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도 종교는 인간 협력을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인간은 큰 집단으로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 협력의 비밀은 상상 속의 이야기를 믿는 능력이었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돈 덕분에 낯선 사람들도 서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도 큰 집단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국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한 법 아래 통합했습니다. 종교 또한 공통된 믿음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신을 믿으면서 협력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유연하고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바로 이러한 유연한 협력에 있습니다. 과학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중요한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책과 종교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더 많은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찾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유럽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여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과학혁명은 인간이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발견입니다.
과학과 제국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유럽의 제국들은 과학을 사용하여 새로운 땅을 탐험했다. 과학자들은 제국 덕분에 먼 곳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제국은 과학자들에게 배와 자금을 제공했다. 과학자들은 지도를 만들고 동식물을 기록했다. 이 기록들은 제국의 통치에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제국은 호주를 과학적으로 연구했다. 제임스 쿡 선장은 과학자와 함께 항해했다. 그는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지도에 표시했다. 과학은 제국에게 지식과 힘을 주었다. 제국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주었다. 이 관계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과학과 제국의 결혼은 근대 역사를 크게 바꾸었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조입니다. 이 신조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투자는 신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듭니다. 새로운 사업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이익을 다시 투자합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경제가 확장됩니다. 자본주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더 많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부터 유럽은 식민지를 통해 자본주의를 확장했습니다.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투자하여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사람들이 미래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신조는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사용하여 물건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은 중요한 발명 중 하나였습니다. 공장이 도시에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동 조건은 매우 나빴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어린이도 공장에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은 더 나은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했습니다. 철도와 배가 발달하여 물건을 먼 곳으로 쉽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혁명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왕과 귀족의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폭력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유럽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혁명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개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혁명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끝없는 혁명입니다. 이 장에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기술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행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농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학혁명도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새로운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행복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은 복잡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유전자를 고칠 것입니다. 유전자 공학으로 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도 인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컴퓨터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과 기계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사이보그라고 부릅니다.
사이보그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